여러분 이제 아셨죠? 연구원 채용과 교육이 필요한 분도, 기술애로가 있는 분도, 기술 협력이 필요한 분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싶으신 분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기업의 기술 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 기업 연구소들의 필수 사항인 연구개발 활동조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필수로 참여하셔야 하는 조사이니만큼 막연한 부담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번 설명을 통해 조사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담감 없이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연구개발 활동조사에 대해서 6화 원칙의 형식을 빌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입니다. 본 조사는 전년도 12월 기준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구소를 설립한 다음 해부터 예를 들면 올해 2023년 신규로 인정받은 연구소의 경우 내년 2024년부터 조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언제입니다. 조사는 매년 4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조사 시작에 맞춰 공문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조사는 조사 전용 온라인 시스템 research.r&d.or.kr에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만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며 이후 별도의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입니다. 본 조사는 연구소 직원,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등 전년도의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합니다. 특허, 매출 등 연구의 성과물을 조사하진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조사를 하는가입니다. 연구소 인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상기업에서는 연구소 등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매년 본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조사 결과는 국가 지정 통계로 산출되어 OECD 등을 통해 각국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두 가지 법령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본 조사가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준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고 조사표를 미제출한 기업의 경우 연구소가 취소되니 이 점 꼭 확인하여 조사에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본 조사의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조사 시스템 접속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시스템에 접속해 주신 다음 비밀번호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비밀번호 설정 및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증은 연구소 담당자로 지정되신 분의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통해 확인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이후 생성된 비밀번호를 가지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생성 시 인증 절차에서 연구소 담당자가 퇴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연구소 담당자를 인증이 가능하신 분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연구소 담당자 변경 방법은 먼저 연구소 신고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신 후 하단의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시고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이 페이지 메뉴 중 담당자 변경, 비밀번호 변경을 클릭, 새로운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변경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담당자가 지정되고 이후 조사 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로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연구개발 활동조사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적사항이며 작성하신 분의 성명,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자가 꼭 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냐고 문의하신 경우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작성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 현황입니다. 기업의 업종, 종업원수, 매출액 등 기업의 일반적인 현황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연구개발 인력입니다.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개발 인력의 수를 입력해 주시고 연구원들의 연령대별, 학위별 인원수를 나누어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연구개발비입니다. 전년 한 해 동안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재료비, 토지 건물 등의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지역별 현황입니다. 연구소 소재지별 연구 인력과 연구개발비를 입력해 주시면 되며 앞서 입력한 연구원과 연구개발비를 연구소 소재지에 맞추어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과제 수행 현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의 과제명, 기간, 공동연구 수행 여부 등을 간단하게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본 조사의 첫 번째 조사 내용인 인적사항입니다. 조사표를 작성하신 분의 성명,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본 내용은 추후 작성해 주신 조사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을 드리기 위한 항목이며 따라서 꼭 연구소 담당자나 연구소 직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기업 내 연구소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하단의 개별 통합 입력 선택에서 기업 내 다른 연구소 통합 등록을 클릭하신 후 통합 등록할 연구소를 선택하시고 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기능은 선택사항이며 반드시 통합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조사 항목인 일반 현황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기업의 중소기업 등 법정 유형, 산업분류, 설립연도 등 일반적인 사항을 전년도 기준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산업분류 코드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5자를 알고 계신 경우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되며 코드를 모르시는 경우 옆에 표준산업분류표 보기를 클릭하신 후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단계별로 세부 항목을 선택하시어 5자리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조사 항목인 연구개발 인력입니다. 연구개발 인력은 뒤에 나올 연구개발비와 더불어 본 조사의 핵심 사항입니다. 먼저 1번에서는 연구소에 근무했던 연구소 직원을 전년도 12월 기준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 항목의 연구원은 연구개발 전담 요원을, 연구지원 기능 인력은 연구보조원을, 연구행정 및 기타 지원 인력은 연구관리 직원을 의미합니다. 상단에 연구소 신고 내역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기존의 연구소 인정 시스템에서 신고하셨던 데이터를 12월 기준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하셨던 내용이 실제 연구소 현황과 다를 수 있는데 이 경우 불러온 데이터를 실제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평균 연구 참여 비율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연구소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연구에 참여하시는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은 위에서 입력했던 연구원들이 연령대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소 전체 직원이 아닌 연구원에 대해서만 입력한다는 점만 인지하고 계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3번 연구원의 전공별, 학위별 구분의 경우 위 항목과 마찬가지로 1번의 연구원들이 전공 학위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누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본 조사의 핵심 사항인 연구개발비 항목입니다. 쉽게 말해 연구소가 연구개발비에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비용을 지출했냐를 물어봅니다. 먼저 4번에서는 비목별로 연구개발비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각 비목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작년 한 해 동안 지급한 급여, 상여금, 퇴직충당금 등 제세공과금 공제 이전의 총 지급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 훈련비의 경우 연구원들이 연구를 위해 받은 교육 프로그램 비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 기업에서 지원하는 일반적인 대학 학자금 지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재료비는 연구소에서 연구를 위해 활용한 재료비를 적어주시면 되며 제조 단계에서 소요된 재료비 등 연구 이외의 과정에서 활용된 재료비는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경상비의 경우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 전기비, 수도 광열비, 경비 직원 인건비, 기타 테스트 비용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계장치의 경우 연구소에서 활용하기 위해 작년에 비용을 지불한 기계장치에 대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토지 건물의 경우는 연구소용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비용을 적어주시면 되며 만약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분만을 연구소로 활용하신 경우 해당 면적만큼만 비용을 산정하시어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5층짜리 건물을 취득 후 1층만 연구소를 쓰시는 경우 5분의 1만 비용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연구를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 비용 지출을 적어주시면 되며 윈도우 오피스 등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지식 재산물의 경우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취득한 특허와 장기 라이선스 등의 비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사전조사 비용, 특허 출원, 등록 비용 등은 해당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타 지식 재산물까지 입력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기업 내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항목이 자동 계산이 되며 연구소에서 1년 동안 자체적인 연구를 위해 지출한 총 연구개발비가 됩니다. 그리고 자사부담 외부지출 연구개발비의 경우 외부 기업 또는 기관의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경우 해당 비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이전 연도 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를 클릭하시면 전년도 조사에 참여하신 기업은 기존에 어떻게 입력이 됐는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재원별 구분에서는 위 비목별 현황에서 자동화계로 계산된 작년에 지출된 연구개발비의 재원을 물어봅니다. 쉽게 말해 작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를 어디서 마련했느냐를 조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별도로 정부나 외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것 없이 전부 회사 자체에서 부담하신 경우
자체 부담 연구개발비 항목에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며 중앙부처,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일부 지원을 받으셔서 연구를 수행하신 경우 지원받은 비용과 자체로 부담한 비용을 나누어 적어주시면 됩니다. 6번, 외부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수행기간 부분은 4번에서 작성하신 자사부담 외부지출 연구개발비의 연관문항입니다. 만약 외부 대학이나 출연연 등의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비용이 발생한 경우 어느 기간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셨는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7번부터는 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의 성격에 대해 물어보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서 입력하신 연구개발비는 잊어버리시고 연구소에서 어떤 성격의 연구를 진행하셨는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이 조사 항목 밑에 도움말을 보시면서 합의 100%가 되도록 각 항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화면에서는 설명이 편집되어 있으나 온라인 조사 시스템에는 각 항목별로 하단에 도움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및 연구개발비의 지역별 부분 항목은 말 그대로 앞서 입력해 주신 연구개발 인력과 연구개발비를 지역별로 나누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우측 상단에 연구 인력 및 연구개발비 현황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팝업창으로 앞서 입력해 주신 입력값이 뜹니다. 연구소가 1개이고 특별한 부소재지가 없는 경우 해당 연구 소재지에 팝업창에 출력된 값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만약 연구소가 2개 이상이시거나 부소재지가 있는 경우 지역별로 연구원과 지출한 개발비를 분배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종 연구원들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내용을 작성하시거나 인천과 경기, 부산과 경남 등을 혼동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 점 꼭 유의하셔서 정확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조사 항목인 연구개발 과제 수행 현황입니다. 먼저 작년에 수행하신 연구개발 과제가 몇 개인지를 입력해 주시고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5건까지 과제 입력란이 활성화되며 이후 항목에 맞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과제명의 경우 기업의 기밀사항을 포함한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적어주실 필요는 없으며 연구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대략적인 내용을 담아주셔도 됩니다. 연구개발 기간의 경우 해당 과제의 규모를 보기 위한 항목으로서 1년 이상 진행된 과제의 경우 13개월 등으로 전체 개발 기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 항목까지 입력하시면 모든 조사 과정이 종료됩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자주 나오는 질문과 답변을 알아보겠습니다. 꼭 제출해야 하나요? 미제출 시 어떻게 되나요? 꼭 제출해야 하는지 물어보신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본 조사는 모든 기업 연구소 등이 참여하셔야 하는 필수사항으로서 미제출 시 연구소 취소 처리가 됩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2,500여 개의 연구소 등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미제출로 연구소가 취소되면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미제출 시 기업 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되어 직권 취소가 됩니다. 더불어 인정 취소일에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의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조사 불참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연구개발비 입력 시 재무제표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실제로 기업 회계 자료와 조사 문항이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작성하신 분이 조사 항목에 맞는 수치를 산출하셔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이 과정에서 참고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에 설립된 연구소도 조사를 해야 하나요? 본 조사는 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물어보기 위한 조사가 아닙니다. 연말에 설립된 연구소라 하더라도 설립을 위한 비용, 연구소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 등 여러 비용 지출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비용의 많고 적은 것과 전혀 상관없이 발생한 비용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와 국세청 신고는 관계가 있나요? 본 조사는 국세청 신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본 조사는 OECD가 정한 R&D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정의 조사하고 있어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시 국세청이 인정하는 연구개발비와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심사 과정에서 각 세무서에서 참고하기 위해 본 조사 내용을 기업체에 요청한 경우가 간혹 있으나 공적인 효력을 발휘한 자료는 아닙니다. 온라인 제출이 완료되면 별도 제출 서류가 있나요? 온라인으로 조사를 마치시면 별도의 제출하실 서류나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자주 문의하시는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노트 등은 세액공제 신청 시 국세청 제출자료로 활용되며 본 조사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구개발 활동조사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본 동영상 이외에도 조사 시스템에 조사를 돕기 위한 도움말, 도움 영상 등을 마련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서 조사를 진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조사를 마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